국방일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혹한기 경계 근무를 같이 하고 싶은 연예인 1위 에스파가 꼽혔습니다. 시사 비평계 에스파 김수민의 뉴스 밑장. 네, 시사 비평계 윈터 김수민입니다. 이제 죽었다 나는. 네, 이왕 죽은 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은 넷플릭스나 보는 넷플릭스의 아빠지만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언론계 한준호, 전용길. 한준호가 누구죠? 야, 이 망언 얼마 전에 정치권을 떠들썩하겠던 국회의원. 예. 네, 한준호 이재명 후보. MBC 아나운서 출신이죠. 네, 이재명 후보 수행 비서실장. 음. 네, 수행 실장인가? 네. 네. 아, 김남국이 아닌 게 다행이네. 토리 엄마 김건희 대 두 아이의 엄마 김혜경 이거 올려가지고 빠은 빠은 면모를 퀘션. 아니 후보 수행하는 사람이 SNS에 그런 글이나 올리고 뭐냐고 그게. 아, 근데 그러면은 제가 오해 왜 한준호죠? 두 아이의 아빠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 안 합니다. 그럼 뭐 평소에는 물어봤나 왜 자기한테 언론계 뭐뭐뭐라고 할 때 가만히 있었잖아. 보통 언론계 홍준표, 언론계 조원진 이런 거 할 땐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 그런 건 괜찮은데. 홍준표, 조원진은 괜찮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빠은 말을 네. 하진 않았으니까. 빠은 거는 홍준표도 빠은 말 한 적 있지 그렇게 치면. 네. 네. 하여튼 두 아이의 아빠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넷플릭스의 아빠. 저는 강아지도 안 키우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아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멤버입니다. 김수민은 포르노 스타. 나는 순정파 배우. 인디계 조수진. 이창원. 이창원입니다. 에스파 검색하고 있다가 갑자기 조수진 얘기하니까 확 기분이 상해져 버렸죠. 에스파는 왜 검색해요? 에스파 세상.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아니 넥스 레벨 모릅니까? 아니 내가 네 얘기만 듣고. 문화기획자가 에스파를 모르면 아이, 모를 어떡해요? 수 있지. 아이돌들 쭉 세워놔놓고 멤버 아니, 누가 누구인지 그룹은 알아보잖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룹은. 그러니까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그게 왜 에스파가 갑자기 그 혹한기에 왜 그렇게 인기가 좋을까? 그게 봤어요. 국방일보가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차트를 해요. 아 요즘. 예. 어. 그래가지고 장병들 한 수백 명 정도가 거기에 조사에 응모를 하는데 그렇구나. 에스파가 혹한기 경계 근무를 같이 서고 싶은 사람 1위. 그거는 이제 에스파가 지금 네. 가장 인기가 그렇죠. 좋은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그렇죠. 좋다는 네. 거잖아. 2위가 간발의 차이로 아이유. 아이유. 네. 아이유는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래 간다라고 아. 하는 거고 남자는 그나마 한 6위인가? 남자가 있다. 네, 남자가 있어요? 누굴 것 같아 남자는. 남자가 있다. 그나마 있다면 누구겠어요? 잘해줄 거 재미있을 것 같은 뭐 사람. 가수 탤런트 이쪽 아니지. 개그맨. 그 외에 보면은 자기 카톡 프로필에도 축구 선수 사진 올리는 애들 있어요. 손흥민. 손흥민입니다. 아. 손흥민. 예. 아 그런데 에스파는 2000년대 이후 태생이네요. 내가 이걸 검색해 네. 보려고. 그 손흥민이랑 경계 근무 같이 서면은 계속 축구 얘기하면 좋잖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대 안 해줄 것 같은데 계속 할 것 같은데. 왠지 손흥민이랑 그 네. 경계근무 서면 네. 그 손흥민 여자친구들이 또 다 아이돌 아, 출신들이잖아. 그렇지. 또 그래가지고 그 그것 옛날 때문에, 얘기. 그렇지. 후임이고 이러면. 네네. 또. 또 일석이조네. 나는 참 얼마 전에 길 가다가 라붐 봤어. 라붐. 라붐. 네. 라붐은 조금 한물 같잖아요. 한물. 어허 에이, 이게 참, 이런 또. 어제 불후의 명곡에도 나왔어. 라붐. 요즘도 내가- TV 보세요. 내가 KBS 분장실에서 분장할 때 그때 마침 녹화 중이었는데 라붐이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분장실에서 모니터가 되거든. 그러니까 라붐은 자기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야. 네요? 모르지 그거야. 그렇지. 아니 알지 모를지를 모르지. 아하. 그거야 모르는 아 거죠. 개그맨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시사 프로에 나오는 개그맨 있잖아. 네, 네. 성대모사하고. 그렇게라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하여튼간에 라붐을 그 KBS 말고 내가 정동 길거리에서 경향신문 근처에 정동 방송국 길거리를 아니고? 지나가다가 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네, 라붐의 멤버 4명을 다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대선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한번 이 후보자 이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네. 특히 이제 보면은 요즘에 20대 사이에서
후보들 지지율, 특히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왜 안 나오는 것일까? 혹은 잘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필이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스타일 좀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외형적인 스타일 또 바꿨어요. 머리가 까매졌다고. 예, 윤석열 후보도 경선을 거치면서 바꿨습니다. 좀 바뀌었어요. 살도 빠졌고. 라붐하니까 전부 다 소피 마르소 영화. 야 이분들 이제 아. 나이가 얼마인지 지금 알 몇 수가 살, 있어. 몇 살. 그러니까 이 2030 여론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김사마리 댓글로 나보고 형 이런 사람 있죠.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 아닐 거야. 아마 형 하는 사람들 민증 다 까라고. 예? 자, 그래서 한번 그 이미지들을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원 씨는 어떻게 봐요? 그 두 후보의 최근의 어떤 스타일, 최근에 이미지는 이미지. 뭐 그래도 악당 대 악당이지 뭐.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평이하게. 경이하게 악당 대 악당. 빌런 대 빌런. 자, 그럼 그렇다. 악당이라고 칩시다. 악당 이미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그럼 어떤 악당 같아요? 둘이 다르잖아. 조금 다르죠. 예, 근데 조금 이제 달라요? 많이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 누가 돼도 한 명 구속될 것 같은. 무조건 구속시킬 것 같은. 저놈은 내가 반드시 구속시킨다 이런 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나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봐줄 거라고 봅니다. 아 둘이 예. 이명박 박근혜처럼. 싸우기 전에 지금 한창 싸우니까 그런 거지 막상 자기가 되면 봐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건 있는 것 같아. 이재명 후보는 네. 주변에 약간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 나는 왜요? 솔직히 윤석열은 네. 그렇게 이렇게 뭐 관심 있게는 안 봐. 이재명은 그래도 나는 일말의 희망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에 네, 입니다. 네. 그래도 조금 아무래도 성향이 그러다 보니까 그 너무 탁현민식 심파를 구사하고 있어요. 심파. 그러니까 눈물을 요즘 자주 눈물을 흘리더라고. 자주 흘려.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자기들끼리는 모르겠어요. 그 세대 그 이제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힐지 모르겠는데 되게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어디 뭐 충남의 부여인가 공주인가 뭐 어디 시장 갔다가 할머니 만나가지고 부여하면 나이요. 갔다 와가지고 막 이재명이 막 이야기하면서 울잖아. 예, 예. 그게 그러면 안 되거든.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울 수도 있잖아. 후보가. 네. 그러니까 노무현이 그때 문성근이 그렇지. 할 때 막 울잖아. 개혁당 발기인 대회 때. 그 막 연설할 때 막 네. 울잖아. 그 지가 하다 우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무현 그럼 가만히 앉아 있다 울었어요. 노무현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남이 뭐를 하니까 울지 네. 자기가 뭘 하면서 억지로 울진 않는다고.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좀 뭐라 이좀 드라마적인 요소로 네네. 보면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게 인위적인 건지 아닌 건지 이게 네. 꾸미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물론 뭐 이재명 후보가 뭐 그런 마인드는 마음은 아니었겠죠.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너무 울컥해가지고 울 수는 있지. 일부러 울려고 했다고는 볼 필요는 없죠. 네.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근데 없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남들이 자기가 뭘 했는데 남들이 네. 정말 감동받아 하는 표현이라거나 네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말 남들이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을 만들면서 자기가 운다거나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가 아니죠. 후보가 나서서 후보가 연출하고 후보가 얘기하면서 후보가 울고 하는 모습들은 조금 나는 이거는 참모진들 쪽에서 이런 연출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정말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 물론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확 감정이입을 하겠으나 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별로 안 감동적이에요. 그게 윤석열 후보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게 그 막 얘기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뭐 한 얘기 있잖아요. 그거 좀 감동 떨어집니다. 그렇죠. 내가 옛날에 이러면서 좀 감동이 좀 떨어져요. 여기서도 노무현 사례가 나오는데 노무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진보의 미래라는 책이 공개가 됐잖아요. 거기에 보면 노무현이 진보란 무엇인가를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김해 읍내에서 진영까지 버스 타고 갈 때 그때 막 서로 버스 탈라 그러고 사람 더 태우자 말자 이 난리 날 때를 진보 보수의 비유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노무현 자기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그때 버스를 어떻게 정리를 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관찰한 거예요. 노무현이. 그걸 보면서
그거를 관찰하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어떤 정치라는 걸 그냥 책으로 배우거나 이론으로 배운 게 아니라 저런 것까지도 유심히 평소에 관찰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세상의 이치에 어떻게 닿는 것이고 또 정치에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본인이 내가 뭐 버스 탈 때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이 더 감동적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눈물이나 네. 감성 네. 이런 거 안 어울리거든. 아, 또 이미지가. 어울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나는 별로 하면서 둘 다 또 영화 보면서 울고 그럴 수도 뭐 있지. 그럴 수는 있지.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전략들을 좀 구사하는 게 난 맞지 않느냐 네. 하는 생각이 그걸 나 이게 얼마 전에 하여튼 유튜브 보면서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KT하고 두산하고 한국 시리즈 하는데 두 후보 다 갔었죠. 근데 이재명이 하나 좀 약간 무리하다가 사진 찍힌 게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때 막 부인하고 같이 가서 굉장히 좀 편한 장면을 연출을 했어요. 근데 사진 찍어놓은 것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재명이 20대 정도로 보이는 그 관객들한테 가서 뭘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관객이 한 4명인데 다리 꼬고 있거나 딴 데 보고 있거나 그래서 아니 그 좀 뭐 이렇게 말도 잘 안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가가지고 굳이 저러고 있나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왜냐하면 또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차피 와서 또 같이 사진 찍자 할 거니까 예, 그래서 너무 끼려고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윤석열을 또 딱한 게 코리아 옷에 코리아, 그래. 아니 자기가 응원하는 그래. 아 나 원래 두산 팬인데 아 그렇지. KT 팬한테 밑보일까봐 코리아 입고 왔습니다 이거 아니야 차라리 그러니까 두산 딱 입고 그것도 지퍼도 안 잠그고 안 잠긴 건지 이게 큰 것 좀 주지 큰 거 또 추운데. 그거 원래 스타일이고 아니, 나는 모자진들이 좀 나는 큰 거 윤석열이 주지. 그거 패딩 입고 있을 때 어울리더라 패딩 그거 있잖아요 옆구 볼록볼록한 거 있잖아 그거 졸라 잘 어울려요 윤석열하고 근데 이재명은 딱 KT 옷 입고 왔거든. KT 어디 있고 자기 뭐 네, 수원 뭐 경기도청 그렇지. 경기도니까. 그럼 윤석열도 괜히 이상한 거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응원팀 딱 두산 그렇지. 왜 두산을 응원하냐고 말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뭐 조지 W 부시는 네. 그거였잖아.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주였고 어. 오바마도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네. 광팬이죠. 네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 그렇지. 인해서 어. 조국은 롯데 자이언츠요. 그렇지 조국 롯데. 그렇지. 또 누구 있더라? 하나 팬이 누구더라? 정치인 중에? 하나 뭐 청청도 JP. 사람들은 다 팬이겠죠. 그래서 나는 그때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윤석열이 두산 잠바 입고 이재명이 KT 잠바 입고 나란히 앉아서 응원해라. 그때까지 둘이 싸우겠어? 그러니까 우리- 둘이 또 팝콘 먹고 또 우리나라- 서로 놀리고 그러겠지. 우리나라 수준이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타 팀 뭐 그거라고 그러니까. 뭐 절대 뭐 예.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아 윤석열이 자기 부임지 있을 때 그 팀 응원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럼 되고 있을 때 대구 있으면 삼성 삼성? 응원하고 광주에 있을 땐 기아에 응원하고 아 그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서울에 있잖아. 그럼 두산을 당당하게 응원해야지. 나는 이것도 관심이었어요. 이게 보면은 한국 시리즈하고 대선하고 같이 가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렇죠. 97년 대선 또 보면은 그때 혜태가 응원했거든요. 그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나 이번에 KT가 되나 두산이 되나 봤는데 KT가 이겼어. KT는 경기, 두산은 서울인데. 2002년에 삼성이 이겼는데 아 그런가? 네. 아 그렇네. 노무현이 됐네. 아 노무현이 됐구나. 네. 아, 같은 경상도니까. 네. 노무현은 롯데입니다. 네, 이거 노무현 아닌데 하여튼 네, 그러면 천용길 기자는 그 이재명 윤석열의 이미지 저기 누구야 이창원 씨는 악당이라고 했는데 자 다 돌격해 양 후보 지지자 다 돌격하시고 네. 이창원 씨한테 천용길 기자는 어떻게 봐요? 저는 뭐 두 후보 모두 네, 그 웃을 줄 모르는 사람. 잘 웃는구만. 그러니까 잘 웃는데. 정문회 때 못 봤어요. 이제 그러니까 국정감사 정문회가 아니고 아 정문회 아니구나. 네. 심상정도 정문회라고 그때 실수했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웃을 때 보면 누군가를 깔보는 듯한 웃음. 그러니까 이게 20대, 30대들이 봤을 때 좀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는. 확 끄는데요? 그러니까 웃음에 있어서 네. 그 사실 웃음이 가장 매력적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였죠.
뭐 조진 아니고. 홍준표도 근데 웃을 때는 근데 홍준표도 썩소일 때가 있거든요. 네, 썩소일 때가 있고. 썩소일 때 좀 피해 의식이나 음. 열등감 이런 게 좀 느껴져. 그렇죠. 그런 부분이 나올 때가 있는데 어. 진짜 이 상황을 좀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그런 건 다른 네. 후보도 있어. 보일 때가 이재명도 있는데 있어. 이재명 후보는 저는 화법에 있어서 웃음도 그렇고 네. 특히 이 말투를 좀 교정할 필요가 있겠다. 말투요? 최근에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 말투.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조카 변호했던 거 관련해서 데이트 그, 폭력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이 가족이 뭐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네네. 이재명 후보가 질문을 받고 이 JTBC였나 여기 대답을 하는데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댓글들도 보니까 야 이게 지금 사과하는 거 맞아라고 하는 것들이 달려 있는데 실제 그 마음과는 별개로 이 말투에 있어서 네. 이 말투의 톤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특유의 톤 그대로 네. 이 대부분의 상황에서 똑같은 톤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감정을 잘 못 살리는 네. 부분 그 이재명 후보의 좀 약점이지 않을까. 그럼 나한테 와야겠네 배우러. 네. 나는 톤 다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아. 어.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네. 웃는 게 어색한. 그러니까 왜 어색해? 그러니까 웃을 때 보면 이렇게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약간 머쓱한 척 웃음 머쓱하게 웃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2030들이 보기에는 약간 저거 억지로 웃는다. 그러니까 분위기 봐가면서 눈치 본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는 생기는 것 같아서 이 웃음 저는 두 번 모두 다 웃음에 있어서 좀 포인트를 줄 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웃는 거 그게 하필이면 홍준표 후보하고 토론할 때 그럴 때가 많았어요. 뭐 홍준표가 좀 곤란하게 자꾸 만드니까 그때 이렇게 웃는데 약간 글쎄 그러니까 멋쩍어서 웃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그게 검찰총장 청문회 때도 좀 그랬거든요. 네. 뭐 김진태하고 싸우고 그럴 때도 약간 그런 의외로 정면 돌파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 두 후보의 요새 스타일은 어떻게 봅니까? 비주얼, 염색, 비주얼, 염색 어떻게 봐요? 저는 염색은 잘한 거라고 봅니다. 둘 다. 둘 다 뭐 윤석열도 염색했나? 윤석열도 새까매졌어. 훨씬 더. 새까매졌다고. 그 혁체도 좀 뿌리는 것 같아. 윤석열 좀 뿌린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예전에는 머리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약간 이마를 가렸는데 네. 약간 들려졌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은 뭐 저는 뭐 둘 다 이제 최고의 코디 팀들이 붙고 있으니까 네. 그런 모습들은 뭐 좋아 보입니다. 어때요, 천영길 기자는? 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뭐 두 후보 말고 눈여겨봤던 이미지는 네. 그 심상정 후보 네. 좀 바꾸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네. 들었던 게 얼마 전에 청룡영화제에서 네. 여우주연상을 문소리 씨가 네. 받았잖아요. 네. 이 받으면서 문소리 씨가 그 시상대 위에 올라서 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앞으로 멋진 여자들이 나오는 영화를 더 열심히 만들겠다. 네. 그리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위해 여자들이 더 열심히 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네. 심상정 후보가 저런 톤에 네. 저런 패션을 네. 하고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허리띠 바짝 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문소리 씨처럼 날씬하게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죽으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몸매 비하 발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외적 물어보는 거잖아. 외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미지와 말투에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조금은 그 여유 있는 톤으로 네. 문소리 씨처럼 그 이야기를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이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이미지의 최고봉은 허경영 아니야? 허경영? 여경영 말도 하지 마. 씨는 왜 눈썹이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뭐 요즘 이렇게 아니 이렇게 돼 허경영 씨는 얼굴에 분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심해져가지고 무슨 가부키 무슨 가부키 맞나? 그렇지 가부키. 그리고 중국의 폐왕별이 뭐 이런 거 같이. 그 입술은 너무 빨갛고. 그러니까요.
나 그 가까이 머리도 가발을 좀 내추럴한 걸 했으면 좋겠는데 뽕을 너무 넣어가지고 이렇게 너무 넣으셨어요. 지난 34년간의 역사를 보면 허경영 씨가 머리카락이 계속 늘어나요. 80년대 후반에 허경영 씨 자료화면 보시라고. 너무 심한 것 같아. 그 안철수 후보 갑자기 생각나는데 눈썹 있잖아. 네. 문신 이게 너무 진한 것 같아. 한지 얼마 안 되면 그렇게 돼요. 아니 한지 좀 됐는데도 안 지워지고 있는 거야. 홍준표 사포로 밀어야 되나? 근데 홍준표 의원은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거든. 눈썹 근데 문십이. 아마 그런 것 같대. 그러니까 눈썹 문신을 하고 조금 자리 잡히고 연해지는데 분장을 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좀 진하게. 덧칠을 해버린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괜찮은데 그때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선가 대선 출마 선언하는데 뭐 짱구가 나와가지고 울랍니다. 네, 짱구가 돼가지고 저 사람 저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정말 네. 드라마틱하게 이미지가 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2012년 때 보면 그 다크서클하고 그거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헤어, 안경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그냥 머리는 하얗고 평범했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그렇죠. 거기에 다크서클. 2017년 네. 대선 때는 일단 뭐 안경 그 브랜드 되게 비싼 브랜드 일단 바뀌었다고. 그리고 그러고. 좀 그을린 얼굴.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그리고 선탠한 건가? 일단 헤어부터 확 달라져 그렇죠. 버리니까 네. 헤어스타일 조금 완전히 더 바뀌어지고. 젊어졌어.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핸섬한 이런 느낌의 사람으로 확 바뀌어 버리죠. 문재인 일부러 2012년 대선 떨어지려고 그랬던 거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된다. 박근혜 탄핵되고 다음에 자기가 하겠다. 우리 얼평 방송이라고 지금. 이미지 분석. 방송. 그 안철수 후보는 저는 아쉬운 게 안철수 후보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코디를 좀 하면 어떨까. 어떤 특히 코디예요? 본인이 키가 조금 이제 작은데. 네, 이 본인이 그 안랩 안철수 네. 연구소 그리고 네네. 뭐 개발자 이미지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좀 살리려면 네. 이 양복보다는 네. 그 청바지, 네. 예, 스티브 잡스야 터틀넥 입고 아니야. 셔츠. 아니야 수술복이 제일 잘 어울려. 땀에 젖은. 땀에 젖은 대구에서 보여줬던. 네. 네. 그 뭐 그런 복장을 하고 머리 스타일도 안철수 후보는 좀 볼륨펌을 하면 아, 저는 그 약간 모범생 이미지. 그러니까 너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이미지에서 좀 네.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20대, 30대로부터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력들과 좀 더해져서 아무래도 호감도가 상승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후보들은 사실 그런 패션을 했을 때 그렇지. 좀 가점이 별로 없는데 안철수 후보는 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고패션은. 네. 그리고 나 그 윤석열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핏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얼굴은 뭐 그렇게 잘생기진 않았잖아. 근데 살아오면서 이걸 딱 가다듬어 오면서 살아난 티가 나. 혹은 옆에서 잘 챙겨줬거나. 근데 나는 윤석열이 경선 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굉장히 가다듬어졌잖아요. 나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머리 이렇게 쫙 하고 옷 쫙 이렇게 입은 게 오히려 사람 조금 더 무서워 보이고 약간 공포스러워. 그러면서 웃어도 더 무서워. 근데 나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는 무섭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오히려 안 당해봐서 그렇구만.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서 말이야. 한번 당해보면 내 몰라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윤석열의 매력은 약간 흐트러졌을 때 이렇게 머리도 살짝 이렇게 헝클어지고 막 이러면서 막 그때 밥 먹으러 식당 같대요. 그리고 윤석열은 내가 이거 방송 중에도 한번 윤석열 캠프 관계자 있는 앞에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도리도리 못 고친다 이거. 못 고치죠. 못 고치니까 횟수와 속도를 줄이는 것밖에. 그래서 살짝 이렇게 그러고 근데 쩍벌은 고쳐야 된다. 말할 때 기본적으로 리듬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 그 약간 건들건들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타듯이. 그러니까 윤석열 딱 잡아놓고 정돈시키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에서 임금왕자 나오고 이제. 그 이제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딱 그런 스타일이죠. 비슷하네. 머리 흐트러지고 그 항상 양복 자켓을
뭐지 단추를 이렇게 맨 걸 본 적이 없는 그게 것 같아요. 트럼프와 존슨의 차이예요. 트럼프는 막 헝클어진 건 아니잖아. 그렇지. 좀 뚱뚱해서 그렇지. 근데 존슨은 딱 흐트러져 있거든. 근데 윤석열도 난 약간 타고나기를 사람이 적당히 흐트러져 있어야 그렇죠. 돼. 그러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살리는 코디를 해야 돼. 고난도 코디인데. 근데 문제는 정치권에 기술만 갖고 붙은 사람들은 자꾸 다듬으려고 해요. 자기 특기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이미지에 좀 안 맞는다. 나는 마이너스다. 이게 이재명은 탁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오히려 본인한테도 맞는 옷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약간 흐트러져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흥미로운 여론조사를 갖고 왔는데 워낙에 이제 이 사람들이 20대 지지도 떨어지지만 여성 지지도 떨어져요. 네. 예, 그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여성 관련한 사건이 너무 많잖아. 그렇죠. 예, 다 여성이야. 뭐 욕을 해도 상대방이 여성이고 자기한테 SNS로 공격하는 사람도 여성이고 그리고 뭐 변호했는데 그 피해자도 완전 그 흉악살인 그 피해 여성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젠더 관련 어떤 사건 사고 설화는 없어요. 설화도 있긴 있는데 이제 본인이 뭐 연루됐다거나 그건 없는데 이미지가 이제 어디 국민일보인가 세계일보인가 기사에 났는데 20대 여성이 보는 이재명은 진정성 부족. 그러니까 공약은 많아. 뭐 이것저것 뭐 코인이 어쩌고 기본소득이 어쩌고 많은데 진정성 부족이고 윤석열은 가부장적이다. 예, 권위적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 JTBC에서 좀 재밌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4명의 대선 후보 중에 집안일, 가사노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분담할 것 같은 후보는 누구입니까? 근데 이걸 조금 걸러서 들으실 필요는 있는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에게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후보별로 그럴 것 같냐 안 그럴 것 같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한 명을 찍으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조금 새겨서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있는데 근데 지지율에 비해서는 좀 평탄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재명, 윤석열 지지율 높고 안철수, 심상정은 낮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평탄하게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22.9%, 가사노동을 적극적으로 분담할 것 같은 후보, 이재명 후보 22.9%, 심상정 후보 17.1%, 안철수 후보 14.8%, 윤석열 후보 14.8%. 그럼 이 설문의 패자는 윤석열 아닌가? 그렇죠. 예. 심상정 지지율과 아니야? 격차가 제일 많이 나는. 심상정인가? 이재명한테 졌는 거네. 심상정. 심상정 후보 집안일 분담 안 해. 그러니까 이재명보다 안 한다. 심상정 후보 집에 가면은 남편한테 막 양말 막 벗어가지고 치우라 그러고 이런 거.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영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심상정, 안철수는 자기 지지율보다 높게 나왔어요. 어쨌든. 그 심상정 후보는 여성 후보인데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은 1등은 했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랑 동률이에요. 14.8%. 그럼 여기서는 윤석열이 진 거 아니냐. 예, 집안일을 분담할 것 같은. 예. 야, 근데 이게 근데 윤석열이 집사부 일체 나가지고 계란도 이렇게 그 계란말이도 했는데 잘하더라. 계란말이 진짜 잘하더라. 그거 진짜. 아니 난 이게 지역이 되게 웃기네요. 지역별 결과도 뭔가 광주 전라가 이재명 후보가 43%예요. 근데 네. 이제 심상정 16.8, 안철수 11.7, 윤석열 7점인데 네. 대구 경북으로 오니까 이재명 17.2, 심상정 19.7, 안철수 14.3, 윤석열 15.1.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날 거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심상정이 1등한 게 아마 여성이라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1등한 것 지역에서 같은데. 대구 경북에서 지역에서 심상정이 1등한 곳이 대구 경북밖에 없네. 광주 전라는 43이야. 대구 경북이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대구 경북 표심이 국민의힘 지지층도 윤석열로 그러니까 결집 안 되고 있는 이렇게 봐야 되는 고고 것 있고 같네. 그다음에 없다라고 한 사람이 14% 정도. 뭐 이건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없거나 더 적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모르겠으니 많은 거고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는 심상정이 1등을 했다. 심상정이 1등을 했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 보면은 20대 여성 지지율 같은 경우에 심상정, 안철수가 다른 세대보다 좀 높아요.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는 안철수가 20대에서 보면은
윤석열이나 이재명하고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는 조사도 나오는데 어쨌든 뭐 자기가 가진 표나 지지층에 비해서는 20대, 30대 혹은 여성 이쪽이 좀 약한 게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네네네. 현주소죠. 음. 예. 그러니까 이거 윤석열의 문제는 뭘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렇다 치자 뭐 그 몇 가지 스캔들이 있다 치자. 근데 윤석열은 결국엔 그냥 무서워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스킨십 자체, 그러니까 국민의힘 자체가 네. 지금 뭐 원래 20, 30대들한테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 있었던 네. 정당은 아니었던 거고 이제 이준석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반짝했던 건데 그걸 지금 윤석열 후보가 못 담고 있다. 근데 왜 못 담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이건 지금 단순 공약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이미지가 윤석열 후보는 그러니까 적벌 뭐 지금 뭐 120시간 그리고 그 뭐야 뭐 인문학 뭐 그 비하 뭐 인문학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러니까 이런 뭐 거. 그러면서 문제는 계속해서 그게 자기의 본의와는 다르다라고 나온 거잖아요. 물론 이게 풀 그 문장을 보면 네. 윤석열 저거 억울할 만도 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주 120시간은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뭐 요즘 대장동 수사 보면은 그 검사들 주 120시간 시켜야 돼. 인문학 그 뭐 비하 이것도 뭐 쭉 보면 비하는 아니고 비하는 이게 아니었죠. 교육 뭐 과정을 하여튼 뭐 바꾸자로 그러니까 뭐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를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 굉장히 좀 뭐랄까 올드하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금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볼 법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20, 30대들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시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투표장이 그 이유가 가장 크니까 투표장에 나올 건데 윤석열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 뭐 우리의 미래는 문재인 정권을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재인하고만 싸우려고 하고 있고 뭐 김종인, 김병준, 뭐 김한길 이러고 있으니 뉴스가 이렇게 덮이고 있으니 그럼 과연 이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윤석열이 어떻게 보여줄 거냐 여기에서 이제 달렸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하나 네. 더 보태면 이렇게 선거운동 방식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대구를 방문을 하게 되면 서문시장, 2.28 기념탑, 그러니까 방문지가 그리고 대구 동산병원, 그러니까 방문지가 이 사실 시장이나 이런 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대중을 접하기 때문에 소문나라고 만나보니까 그 사람 괜찮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퍼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네. 이미 대구 경북에서 그 층은 이미 국민의힘에 이미 어느 정도 지지하는. 그렇죠. 이미 네.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네. 새로운 이 국민의힘으로 유입층,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층과 접촉면 자체가 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준석 대표가 그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고 이후에도 대구 방문한 지역들을 보면 그러니까 대학가 방문하고 그리고 이 동성로 홍준표 후보는 수성못에서 버스킹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면들을 만들어 갔는데 윤석열 후보가 야 윤석열 대구 왔다 갔다더라 어디 서문시장 그러니까 새로운 그 20대 여성들과 접촉면 자체를 안 보여주니까 그러면 어디 가야 됩니까? 동문시장 가면 됩니까? 동문시장은 제주도. 그리고 이제 소통 방식에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은 직접 소통. 네. 그러니까 이걸 잘하든 못하든 간에 어떤 자기와의 어떤 다이렉트한 DM이든지 이걸 원하잖아요. 홍준표의 청년의 꿈.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는 SNS를 자기가 직접 하는 거가 인증이 됐잖아. 그렇죠. 티가 나요. 티가 나고 그러니까 뭐 댓글 다는 것도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그렇지. 그리고 뭐 떨어졌지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뭐 그런 것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좀 했었죠. 윤석열은 개사과 논란 나왔을 때도 그거 우리 보좌관들이 이래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 어떤 소통 방식 부분에서도 20대들이 원하는 방식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 엉덩이 탐정 뭐 이런 거 막 올렸잖아. 개 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뭐 샵 엉덩이 탐정 뭐 샵 토리아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안 어울려요 그런 게. 그리고 그걸 자기가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어. 엉덩이 탐정은 그나마 내가 봤을 때 네. 윤석열을 이 좋게 쓸 수 있는 소재. 네. 근데 자기가 하는 그렇지. 거는 좀 아니야. 엉덩이 탐정은 뭐 엉덩이 탐정 나올 때 닮았잖아. 닮았긴 닮았죠. 닮았기 윤석열 때문에. 처음 나올 때 우리 가족들은 다 난리나. 엉덩이 탐정 똑같이 생겼다. 우리 딸내미들이 되게 좋아하는 만화거든. 그 저기 동화거든. 이재명은 누구 닮았지? 이재명은 그런 거. 이재명은 살쾡이 닮았지. 왜 이래요? 아니 저 살쾡이상이야 상이. 이정원 씨가 이재명 떨어진다고 생각하나 봐요.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고양이 상이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이재명이 고양이 약간 상인가? 눈이 이렇게 좀 작고 오히려 강아지에 가깝지 않나? 강아지라고? 귀엽게 고양이가 눈이 이렇게 작은 자 고양이가 이렇게 있어. 약간 살쾡이 같은 느낌. 살쾡이가 어때서 귀엽대? 삭 천연기념물입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는 여성 지지. 근데 김남국을 앞세워가지고 김남국을 앞세워서 이대남을 공략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이중적으로 어이가 없는 게 김남국이 이대남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일단. 네? 그렇죠. 난 솔직히 이준석도 이대남이 원래 그렇게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아니라고 봐요. 이대남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좀 진짜 형 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준석은 뭐 그때 치자 김남국이 이대남이 좋아할 캐릭터냐? 내가 봤을 때 이 김남국은 그냥 그 좀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이 차라리 좋아하는. 말 잘 들을 것 같아. 네, 그렇죠. 위에서 시키면. 난 김남국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이 황교안. 종교적이고. 아 그래요? 네. 김남국도. 종교적이잖아. 자기 전에 조국 그 교수님 기도하면서 자고. 그래? 예. 그 정도야? 아니 딱 종교적인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말투나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장난치기 좀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 예. 매사가 진지한. 매상을 지키. 나는 김남국이랑 황교안 진짜 비슷하다 둘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김남국을 내세워서 이대남 공략한다. 그러면 이대녀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어디야 광주인가? 광주에 20대 여성이 30%인가 심상정을 지지한다고. 네. 근데 심상정은 문제가 심상정 2030 여성 특히 20대 여성 지지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심상정 안철수하고 이제 이재명 윤석열이 좀 이미지가 선이 그어지는데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좀 무섭다거나 좀 찜찜하다거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심상정 안철수가 좀 선호도가 높게 나오는 거는 귀여워서 그런 것 같아. 귀엽다. 전용기 장머리 없이. 그 볼장머리 없이. 근데 홍준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서울대 강연에서 우리 홍 후보님이 알고 보면 참 귀엽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홍준표가 그걸 듣고 그 윤석열 볼장머리 없이. 근데 만약에 홍준표한테 20대가 직접 의원님 홍 의원님 귀여우시다고 하면 홍준표 진짜 좋아할 거야. 진짜 좋아할까? 유시민이 그랬던 것 같은데 홍준표 귀엽다고. 아 귀여워요. 나 그 2017년 대선 때 안 찍어주면서도 귀여워했어 나도. 아 그래서 그런가요? 홍준표 근데, 의원이 그나마 여권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은 유장건밖에 없어요. 말이 통한다고. 유심히 보면은 말이 통합니다. 네. 내가 얼마 전에 유시민 성대모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부인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안 비슷하다고. 근데 진중권 씨는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나보고. 진 교수님이 역시 기가 정확합니다. 네. 근데 아까 뭔 얘기하려나 했냐면 내가 심상정 귀엽다는 얘기를 하니까 천용길이 아니라는 표정을 지었거든. 이거는 이제 운동권의 정서. 운동권들은 심상정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아우 막 선거 때 찍어주면서도 아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20대 여성들은 다르다니까. 20대 여성이 보는 심상정. 이거 심블리가 거기서 나온 말 아니에요. 예, 그 막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막 포옹 막 하고 그랬잖아. 그게 내가 20대 때도 느꼈는데 나 이제 20대 때 그 막 민노당 이런 거 할 때 남들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럼 막 이렇게 강연에 포스터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관심 있는 사람 정해져 있고 없는 대다수의 대중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심상정 강연회를 한번 한다고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막 뭐 이렇게 강연장 앞에서 뭐 이렇게 행사 진행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지나가던 여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 그냥 이렇게 뭐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기는 가야 된다. 이 강연은 들어야 해.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여성이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한테 좀 뭔가 삶의 지표가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귀여워서라기보다는 그 센 언니 이 약간 컬 크러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걸 크러쉬 이미지가 홍 크러쉬도 있잖아. 그러니까 크러쉬와 귀여움은 같이 가는 거예요. 크러쉬가 있어줘야 또 귀여운 맛이 있는 거야. 아니야 우리 어. 안철수는 누굽니까? 크러쉬는 없잖아요. 이거 크러쉬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거 있잖아. 꾸. 안철수는 꾸 있잖아요. 꾸 이거. 아유 목이야. 안철수- 데스메탈. 안철수는 저는 뭐 그 부분이 분명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얼핏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나온 대선 후보 그리고 지난 대선 후보 모든 대선 후보 2010년대 이후에 모든 대선 후보 가운데 네. 10대 때 음. 위인전으로 접해본 사람은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그게 만화책으로 된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용 네, 그리고 네. 고학년용 그리고 이 중학생용으로도 네. 안철수가 그 안철수 위인전이 있는데 네, 네. 그걸 안철수 책을 직접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만화로 된 버전은 그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엉덩이 탐정 비슷한 건가? 머리 크게 머리 크고 머리는 원래 큽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친숙한 이미지 네, 안철수는 네. 직접 뭐 책을 보진 않았더라도 네.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여지가 있는 옆에 가서 뭐 이렇게 있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홍준표 돌풍이 왜 이렇느냐. 홍준표가 비주류고 조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청년들은 내가 저기에 가면은 저 사람 옆을 채워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노풍 때랑 비슷한 거예요. 곁을 내어주는 사람이군요. 곁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은 기본적으로 비주류 이미지를 좋아한다. 예, 뭐 정당을 떠나서. 근데 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돌아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너무 새가 이렇게 큰 너무 파워풀한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감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하기에 따라서 만회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은 둘 다 장을 지내봤는데 조직을 경영해본 그 경험이라든지 유능하다. 적어도 유능하다는 이미지는 있어요. 둘 다. 윤석열이 무능하다는 이미지는 없거든. 뭐 어쨌든 간에 감옥에 쳐놓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도 대장동 때문에 많이 그거 흔들리긴 했는데 어쨌든 유능하다는 이미지는 있었거든.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지지율이 다시 조금 올라오는 게 우리 경상도 말로 깨꾸라고 해요. 깨꾸. 깨꾸가 있다. 깨꾸는 한다. 지금 이제 본인이 안 된다 싶으니까 뭐가 또 작전이 나오잖아.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과잉된 걸 일단 줄여야 돼. 둘 다. 예. 너무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해. 그러니까 20대 인기가 안 된다 싶으면 막 다가가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은 오바처럼 그럼 이렇게 되거든. 예. 울지 마세요 이재명 후보. 이낙연 홍준표한테 배워야 될 건 이낙연은 함부로 다가가진 않았어요. 차라리. 이낙연은 계속 엄중하기 때문에. 근데 이낙연이 그럼 2030 여성들한테 왜 인기가 좋았느냐? 팸이 아니야. 누가 봐도 아니에요. 문재인이나 이낙연 비슷한데. 근데 까불질 않거든. 설치진 않아요. 그리고 젠더 관련한 사건이 없었어. 그리고 그 이낙연 후보 부인을 보면 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네. 예, 이낙연 후보 부인을 보면 굉장히 남편하고 이렇게 원만해 보였음직한. 예. 근데 나는 솔직히 얼마 전에 그 악성 루머 돌았잖아. 이재명, 김혜경. 뭐 그 낙상 사고에 대한. 네네네. 근데 나는 솔직히 둘이 부부 관계는 좋을 것 같아요. 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둘이 부부 관계는 진짜 좋을 거다. 예, 김부선이고 뭐 이런 거 떠나서. 그것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김부선 문제가 불거지니까 뭔가 갈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런 거에서 걸리는데 이낙연 같은 경우는 좀 젠틀하게 네. 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았지만 젠틀한 게 있고 그다음에 홍준표는 가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이재명, 윤석열이 배워야 된다고. 자기가 그 후보들한테 이겼다고 자만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원하잖아. 남의 살 뭐지 뭐 바라보지 말란가 뭐 그런 얘기를 연설 때 하던데. 홍준표는 네. 그러니까 마누라 이렇게 내 마누라하고 어. 약속한 게 딱 있다.
11, 12시 전에 집에 들어간다. 그 여자 나오는 술집에 가고 남의 살 탔다 뭐지 뭐 바라지 마라. 그런 거 안 했다고 자. 그래서 저 사람 또 마초고 이렇게 가부장인 것 같은데 뭐 선을 안 넘는 사람이다 이런 그렇죠.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잠깐